화사한 햇살이 비추는 이곳은 덕수궁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펼쳐진 밤하늘 같은 기와가 참 아름답죠? 우리의 고유의 멋이 담겨있는 이곳에서 덕혜옹주는 태어났습니다. 고종의 막내딸로 태어난 덕혜옹주는 고종의 엄청난 총애를 받았습니다. 또 고종 황제와 똑 닮은 붕어빵 딸인데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당시 옹주의 별명이 덕수궁의 꽃이었다고 하는데 그럴만도 한 것이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이 아기였던 덕혜옹주를 보기 위해 옹주의 방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옹주의 유물을 맡았던 변복동 상궁이 옹주에게 누워서 젖을 물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종은 옹주가 놀라거나 울까봐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천하의 황제폐하 앞에 누울 수 있는 것은 변유무뿐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때문에 이름도 얻지 못하고 황실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일본 유학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에 볼모로 가게 됐을 때 마침내 덕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뭔가 씁쓸하죠?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지 소설 속 덕혜옹주는 이름을 얻은 대가를 치르는 것 같다며 차라리 이름이 없던 때가 더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덕혜옹주는 또 현명한 아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소학교 시절 덕혜옹주가 지은 동요 비행기 가사를 읽어드리고 이제 그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하늘에서 날아온 커다란 날개단 비행기가 삐라를 잔뜩 뿌리고 있다. 금색 삐라, 은색 삐라. 나는 그 삐라가 갖고 싶은데 바람의 신이 데리고 간다.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자니 솔개가 있는 데에서 놀고 있다. 이제 시간이 되었네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후 늦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다리던 비였다. 창밖의 사물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납게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여인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둠이 짙어지자 하늘은 더욱 세차게 비를 퍼부었다. 비어있는 병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여인은 빗줄기로 흐려진 창밖을 내다보다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다. 서희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복도 중앙 간호사실. 흐린 불빛 아래 간호사가 엎드려 졸고 있다. 여인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옆 병실로 숨어들었다. 그녀가 침대에 걸터앉은 채 우두커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여인이 조그맣게 속삭였다. 한쪽에 치워두었던 휠체어를 밀고 와 천천히 그녀를 앉혔다. 그녀가 몸을 버둥거렸다. 가만히 계세요. 휠체어를 미는 여인의 손길이 몹시 조심스러웠다. 당번 간호사는 정신을 잃은 듯 자고 있다.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였으니 아마 두어 시간은 지나야 깨어날 것이다. 흐릿한 불빛이 고인 복도를 빠져나가면서 여인은 휠체어를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었다. 휠체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쓰며 걸음을 옮기는 사이 여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누가 본다면 그동안 애써온 일이 허사가 될지도 모른다. 여인은 두려웠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병원을 빠져나와서야 숨을 몰아쉬었다. 빗소리가 우산을 찢을 듯이 요란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서둘러 길을 건너야 한다. 여인은 휠체어 위로 우산을 받치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사나운 빗줄기 앞에서 우산도 무용지물이었다. 여인은 파출소가 저만치 보이는 곳에서 우산을 내던지며 속삭였다. 다 왔습니다. 이제는 되었습니다. 저에게 업히십시오. 공손하게 등을 내미자 그녀가 망설임 없이 달라붙었다. 여인은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빗물이 흘러내려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들었다. 가까스로 주위를 살폈다. 파출소 앞에서 주객 2명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출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다행스런 일이었다. 여인은 길을 건넌 후에야 그녀를 내려놓았다. 둘 다 환자복을 입은 데다 키와 덩치가 비슷해 얼핏 보면 쌍둥이 같았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깜빡이며 서있던 자동차 한 대가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온몸이 젖어들었다.
여인은 그녀의 손을 꼭 끌어준 채 자동차 불빛이 있는 쪽으로 다가섰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둘. 중절모를 눌러쓴 남자들이 여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여기에요, 여기!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손짓했다. 그들의 걸음이 빨라졌다. 빗줄기는 여전했고 모든 사물들은 죽은 듯 엎드려 있었다. 수고했소. 중절모의 사나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인 곁에 서 있던 그녀의 손을 잡고 자동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숨어 있었던 듯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총소리가 빗소리를 갈랐다. 여인이 고꾸라졌다. 중절모를 쓴 남자들이 버둥거리는 그녀를 자동차 안으로 다급하게 밀어넣었다. 차는 곧 빗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뒤에서 총을 난사하던 그들이 고개를 돌려 여인을 살폈다. 정신병원 환자복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여인은 미동도 없었다. 차가운 비는 세상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듯 여전히 사납게 쏟아지고 있었다.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저는 아직도 그 장대비를 맞으며 서 있는 것 같아요. 소설 속 그녀는 짐작하셨겠지만 덕혜옹주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여자이기에 같은 여자로서 덕혜옹주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남녀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1년 전에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엄청 화두에 올랐었죠. 저는 아직 청소년이라서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지만 같은 여자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 특히 명절 장면을 묘사한 것이 정말 흔히 보던 풍경이라서 너무나 평범한 일들처럼 지나가는 것이 씁쓸해서 그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를 볼 때 눈물을 흘리며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더구나 그런 시대에 현명한 황실 여자아이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현명했던 덕혜옹주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에 의문을 가지고 쉽사리 순응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가 그녀의 날개를 꺾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옹주의 정신 건강에는 많은 것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래도 옹주의 현명함을 마음껏 펼치고 살았다면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속 어딘가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감동, 우라, 감사.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것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편이랍니다. 제가 마치 그 역사 속의 인물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명작이라고 말하는 정말 웰메이드 드라마인데요. 개인적으로 인생 드라마로 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또한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역사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생긴 그 뜨거운 감정이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관심을 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덕혜옹주와 같은 주체적인 여성 고혜신이 나오는데요. 고혜신은 지체 높은 양반댁 애기씨로 곱게 자라는데 여러 소식들을 접하려고 하며 공부를 하고 빼앗긴 나라를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혜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잡게 돼요. 양반댁 애기씨와 총.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나라의 주권을 위해 싸웠던 의병분들이 계시죠. 그 역사 드라마에서는 이런 의병의 대사가 나와요. 지키려는 이가 100명이면 팔려는 이가 1000명이다. 하지만 나라를 파는 이는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정말 마음을 울린 묵직한 대사였어요. 그 무게 있는 걸음들이 나라를 빼앗길지언정 내주지 않으므로 지금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아픈 역사지만 동시에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쵸? 이런 나라의 청소년, 그리고 곧 청년이 되는 사람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곧게 살아야겠고, 이런 나라에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덕혜옹주는 1962년 1월 26일 38년간의 일본 생활을 끝내고 귀국을 하게 되어 창덕궁 낙선지에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미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덕혜옹주 역을 손예진 배우님께서 연기하셨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영화에서는 소설과는 조금 다르게 덕혜옹주를 독립운동의 주체로 그려내 보았다고 하니 한 번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각자 속해 있는 곳이 있고 또 개인의 삶이 있는데, 주어진 곳에서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세상에 힘차게 도전장을 내밀며 스스로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 정말 삶이 재미있고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라요.